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사람의 말, 세상의 평판, 통장의 숫자,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방향.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붙잡은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자주 흔들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따라갔던 길에서 길을 잃고 채웠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허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이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진 자리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친 마음 하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상대는 계산부터 의심했습니다. 조용히 배려했더니 만만해서 그런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애써 만든 결과를 보고도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지쳐가는 건 나뿐이었습니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깊이를 알아보려면 그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수준만큼만 해석하니까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면 비로소 설명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몰라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까지만 본 것이니까요. 그런데 설명을 멈춘 그 자리에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조용히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었을까?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따뜻했고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워지자 연락은 줄었고 작은 이익이 걸리자 태도는 너무 쉽게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별 기대 없던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여주는 건 처음에 친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의 태도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가장 무도회와 같아서 끝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진다고. 말과 표정은 잠시 꾸밀 수 있지만 반복되는 선택은 끝내 그 사람을 숨기지 못합니다. 진짜 모습이 늦게 보이는 건 우리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벗겨낸 얼굴을 다시 가면으로 덮어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얼굴을 다시 덮어줍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는 말 앞에서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생기자 그 사람은 또 책임을 피했고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다시 약속을 버렸습니다. 말은 달라졌지만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오래 자리 잡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욕망 앞에서, 같은 두려움 앞에서 사람은 다시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변했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람 보는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의 화살은 곧 방향을 바꿉니다. 남에게 속는 일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속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는 가장 흔한 방식은 남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뒤늦게 몰려듭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하니 나만 놓칠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엔 모두가 겁에 질려 팔기 시작합니다. 살 때도 남을 따라 사고 팔 때도 남을 따라 팝니다. 결과가 나빠지면 운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현자들은 시대가 달라도 늘 같은 말을 해왔지만 대다수는 언제나 그 반대로 행동해왔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문장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 선택이 옳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쪽으로 몰려갈 때 생각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몰려가는 발걸음이 가장 자주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갑입니다. 좋은 옷을 사면 더 좋은 가방이 보입니다. 좋은 차를 사면 조금 더 비싼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벌써 다음 여행을 찾습니다. 분명 쓰기 전에는 설렜는데 손에 닿는 순간 기쁨은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씁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사라진 기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재산은 즐거움을 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불행에서 나를 지키는 방비책이어야 한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지갑보다 한 걸음 빠릅니다. 돈이 늘어도 만족이 늘지 않는 건 쓸 수 있는 돈보다 원하는 것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채워서 해결하려던 시도는 그렇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 뜻밖의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처음엔 기뻤고 이제야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기쁨은 익숙함이 되었고 다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했던 시절은 달랐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아침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한 칸이 계속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의욕은 만족이 아니라 결핍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열을 다 채우지 말고 하나쯤은 끝내지 않은 채 남겨두라고. 우리를 괴롭히던 부족함이 다시 쓰게 하고 다시 만들게 하고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완벽한 만족은 편안함을 주지만 불완전함은 방향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방향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말을 낮추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경험만 옳다 하고 젊은 생각을 가볍게 무시하며 나이를 권리처럼 쓰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마음은 숙여지지 않습니다. 연장자에 대한 존경은 그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신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사실보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 왔는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고. 결국 한 바퀴를 돌아 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이, 선언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 한 사람을 증명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사람이 저절로 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쌓입니다. 돈은 늘었다가 줄어듭니다. 다수는 늘 어딘가로 몰려갑니다. 그 무엇도 나를 대신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같은 순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만든 시간, 오늘 밤 조용히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시간 앞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